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 방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가동에 발끈해 북한이 과거처럼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 모였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당장 중단하고 대북 정당부터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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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 확성기의 재가동은 북한을 자극해 자칫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예전처럼 북한이 포사격 같은 군사 도발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 주변에서 대북 전단이 날아다니고 대북 확성기 소리를 매일 아침마다 들어야 하고 충돌이라도 일어나면 가장 먼저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민간의 대결로 시작된 이번 건이 국방부가 직접 확성기를 키는 이런 행동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주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 다시 강조하면서 군사적 대응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앞서 파주시도 지난 19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선 대북 확성기 재개는 시민들의 공포를 더 증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5년 연천군에서 일어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한 북한의 포격 도발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시는 관할 군부대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동두천 소요산 관광지 인근에는 과거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이 담긴 성병관리소 건물이 방치된 채 남아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건물을 허물고 해당 부지를 포함해 관광지 확대를 위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기억해야 할 역사적 공간이라며 보존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녹색망으로 가려진 건물. 마당에는 폐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1974년 주한미군 기지촌 성병 검진을 위해 문을 열었던 성병관리소입니다. 미군 기지 정리에 따라 1996년 폐쇄됐지만 한 사학재단의 소유로 오랜 시간 방치돼 지역 흉물로 꼽혀왔던 건물은 지난해 결국 동두천시가 2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소요산 종합발전 관광계획에 따라 관광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 시는 오는 9월 철거 비용 2억 2천만 원을 담은 추경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오는 10월에서 12월 사이 해당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공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미군 기지 반환에 대해서도 성병관리소가 중요한 카드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남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를 충분히 담고 있는 유일한 건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두천은 미군 기지 반환 문제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아 여성들, 특히 한국 여성들의 몸을 너무나 쉽게 다루었던 문제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성병관리소 철거 소식에 역사성과 의미를 알리기 위한 1인 시위와 집회 등 대응책을 논의 중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고양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 취소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부적정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 마그나 PFV가 덕이동 16,945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부지가 주거 밀집 지역과 인접해 전자파와 소음, 열섬 현상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고양시는 직권 취소가 어렵게 됐지만 착공 신고의 적법성 여부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 대치를 이어오던 고양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K컬처밸리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의원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 고양시의회 K컬처밸리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최성원 의원이 위원장을,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문화산업 성공적 사례 연구와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해 고양시에 적합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 장항동 일대 대형 공연장 아레나를 포함한 문화복합시설 건립 계획인 CJ라이브 시티 사업 기간이 지체 상금 등의 문제로 종료된 후 경기도가 공영개발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안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포천시가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앞서 지난 2월 교육부는 1차 시범지역 31곳을 지정했고 당시 경기북부에서는 고양시와 양주시, 동두천시가 선정됐습니다. 포천시는 늘봄 환경 구축과 다문화 교육, 인문학 기반의 인성교육 등을 중심으로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